제주도는 2015년부터 전기차 보급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섬이기도 하고 관광지이기도 하고 또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인구당 자동차 수가 가장 많은 곳이라서 전기차 보급 운동은 괜찮은 아이디어죠. 그래서 그때부터 전기차를 집중적으로 늘려왔습니다. 전국 다른 곳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지금처럼 높지도 않고 보급도 지금처럼 많이 되지 않은 2017년에 이미 제주도에서는 전기차 보급으로 인해서 카센터와 주유소가 없어진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였어요. 실제로 전기차 때문에 2015년에서 2019년 사이에 제주도의 정비소 12.6%가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예상으로는 2025년이 되면 제주도에서 실제로 운행하는 차의 37%, 2030년이 되면 71%가 전기차로 대체될 것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제주도에서 이런 트렌드는 계속될 거고 또 점점 급격해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전기차의 확산 때문에 주유소나 정비소가 문을 닫는 이유는 전기차의 구조가 내연기관 자동차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안 쓰니까 주유소가 필요 없다는 건 당연한 얘기고 일반 내연기관 차가 수만 가지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반해서 전기차는 고작 수천 개밖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구조도 훨씬 단순합니다. 그래서 교체할 부품이나 소모품도 내연기관보다 적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고장이 잘 안 나고 손이 덜 갑니다. 그래서 정비소에 갈 일 자체가 적고 자연스럽게 정비소의 폐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현재 추정되기로는 2025년에는 제주도의 주유소가 지금의 절반밖에 남지 않고 2030년에는 주유소의 93%, LPG 충전소의 100%가 사라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종합정비소는 단 21개만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이는 당연히 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정비와 주유업에서 제주도에서만 6,0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없어질 예정이에요. 현재 제주도가 아닌 본토에서도 전기차의 보급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또한 관심은 있는데 충전 문제로 구입을 망설이는 사람이 많은 것도 고려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충전 인프라가 늘어나면 전기차를 금방 사겠죠. 이 분야에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현상은 전국적으로 점점 가속될 확률이 큽니다. 단지 제주도에서 5%의 차가 전기차로 대체된 것만으로도 이렇게 충격이 큰데 내연기관을 완전히 대체할지 아닐지의 여부는 논외로 치더라도 전기차의 비율이 당분간 계속 늘어날 것은 확실한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를 비롯해서 정부와 여러 기관들은 전기차의 발달, 결국은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종사하던 업이 쇠퇴하는 바람에 일이 없어져 버린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를 두고 여러 논의를 진행 중이에요. 미래차 같은 관련 산업으로 이직이나 전직을 시키는 등의 연관성이 있는 미래 산업으로 고용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이 방안은 기술의 발달로 인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정당하고 또 좋은 방법이에요. 누군가가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볼까봐, 누군가가 현상을 유지하고 하던 일을 계속하지 못할까봐 발전을 막고 절대 다수의 개인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고용노동부를 비롯해서 정부 부처들도 그걸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기차 구입을 금지한다거나 한 달에 며칠은 전기차를 운행할 수 없는 날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방법을 동원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을 하셨을 겁니다. 왜 전기차만 이렇게 특별 대접을 하는 걸까요? 아니, 사실 특별 대접은 아니죠. 왜 전기차에 대해서만 이렇게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걸까요? 유통업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유통업은 전기차와 반대로 재래시장을 구한답시고 새로운 업태를 억압하고 규제하고 출점을 막고 날짜를 정해서 못 열게 하고 절대 다수의 소비자, 국민의 99%가 넘는 사람들을 끔찍하게 불편하게 만드는 걸까요? 전기차는 기술이고 유통업은 기술이 아니라서 막아도 된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소리죠. 유통이야말로 기술이고 과학의 영역입니다. 제조, 농업, 어업, 운반기술, 보관기술, 종자의 품종과 개량, 무역, 물류, 통계, 데이터 분석, SCM, 재무구조 관리, 인적 자원 관리에서 심리학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연구와 개발과 실험이 뒷받침되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분야예요. 그냥 많은 물건을 산더미같이 늘어놓고 판다고 이마트가 되고 코스트코가 되고 월마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만한 굴지의 식품기업 중간 간부를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식품업계에서의 차별화의 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사람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나는 식품회사야말로 테크컴퍼니라고 생각한다. 기술로 승부를 보고 기술이 모자라면 도태되는 분야가 바로 식품산업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바깥에서 생각하는 것과 현실은 정말 달랐습니다. 유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물건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가져가게 하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다 과학입니다. 기술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고 제자리에 머물면 금방 도태돼요. 아마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존이 어떻게 세계 최대의 온라인 마켓이 됐는지. 유통 문화는 계속 변화해 왔고 앞으로도 변화해 갈 겁니다. 우리는 과거와 쇼핑 패턴이 다르고 소비하는 물품도 다릅니다. 우리는 과거와 다른 음식을 다른 방식으로 구해서 다르게 조리해 먹어요.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전자제품을 사용하고 다른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재래시장은 변화된 우리의 소비 패턴과 안타깝게도 맞지 않는 면이 많았던 겁니다. 일부 재래시장은 빠르게 변화해서 자생력을 갖췄어요. 특히 지방에 가면 그런 케이스가 아주 많아요. 그러나 상당수의 재래시장은 또 그러지 못했습니다. 재래시장을 살려야 한다, 자연스럽게 살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뚜렷한 방법이 없죠. 쇠퇴해가는 업태를 억지로 살려낼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들을 억지로 어딘가에 보내서 억지로 돈을 쓰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부드러운 트랜지션을 이뤄내야 되는 거예요. 변해버린 세상 속에서 각자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이직과 전직을 도와주던가, 변해버린 세상에 맞게 재래시장에서 재래라는 글자를 완전히 떼내버릴 수 있도록 환경과 문화를 조성하던가. 그리고 이것은 어딘가 멀리 있는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저들이 전기차의 보급으로 쇠퇴한 정비업계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저 절대 다수의 소비자에게 형벌을 내리고 있어요. 특정 업태에 아직 종사하고 있는 극히 일부의 사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거의 국민 전체를 억누르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중적일까요? 전기차는 혁신이고 유통은 혁신이 아닙니까? 전기차는 적극 도입해야 하지만 유통은 막아야 하는 대상입니까? 전기차는 꼭 필요하지만 할인마트는 없어도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유통이야말로 모든 국민이 다 함께 겪는 일이고 혁신이 되어야만 하는 그 혁신의 결실을 모든 사회 구성원이 누릴 수 있는 것인데도, 그리고 유통에 일어나는 혁신이야말로 전기차보다 훨씬 우리 삶을 크게 변화시키는데도 충전 인프라도 제대로 못 갖춘 전기차의 운행은 막지 않으면서 정비소가 문을 닫던가 말던가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장려하면서 마트의 운영과 확장은 막아야 할 죄악인가요? 기업들은 늘 혁신을 위해서 노력해요. 왜냐?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 혁신하지 못하면 도태되니까. 그런데 국가는 기껏해서 한다는 게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얼빠진 법으로 산업 전체를 짓누르고 그 누구도 혁신하거나 성장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시를 또 한 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물지개꾼이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강에서 물을 떠와서 필요한 집에 부어주고 돈을 받는 겁니다. 물지개꾼이라는 직업은 상수도가 등장하면 완벽하게 사라질 운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지개꾼이 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하루를 물 안 나오는 날로 지정해서 수도를 끊고 강제로 물지개꾼을 부르게 해야 할까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너무나 바보 같은 생각 같죠? 대체 수도를 놔두고 누가 물지개를 쓰겠나 싶죠? 그러면 당연히 전날 다들 집에 미리 물을 받아놓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그 생각을 다른 업종에도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현대의 유통업에 그 생각을 적용했더니 갑자기 말이 됩니까? 수도도 못 끊고 전기차도 못 끊지만 유통은 끊을 수 있나요? 자율주행 시스템이 완성되면 언제가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여러 기업들이 대단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자율주행은 운전을 업으로 삼은 사람들 대부분이 일자리를 잃게 할 겁니다. 가장 먼저 트럭 기사가 없어진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물류 비용은 현재와는 비교도 안 되게 줄어들고 시간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질 겁니다. 기계는 쉬지 않으니까요. 자, 그 시절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금 이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정부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변화와 혁신을 받아들이고 충격을 완화할 계획을 짤까요? 아니면 운수사업 발전법을 만들어서 기계가 자동으로 운송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운송량의 절반은 반드시 사람이 해야 된다고 할당제를 만들어서 규제할까요? 과연 어느 쪽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일까요? 마트를 규제하듯이 전기차도 규제하고 자율주행도 규제하고 AI도 규제하고 로봇도 규제하고 드론도 규제해서 사라지는 과거의 일자리를 지켜내야 할까요? 운전도 사람이 하고 제조도 사람이 하고 계산도 사람이 하고 배달도 사람이 하는 시절에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하셨다면 새로운 유통업태에 대해서도 똑같이 대답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